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오늘은 낸시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이 뭘 남겼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미중 간의 표면적인 알력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베이다이허 회의가 폐막했는데 시진핑의 3년임은 대략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은 중공이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무력화하고 언제든지 타이완을 에워싸고 군사훈련을 벌이는 공격적인 스탠스의 전례를 남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의 8월 12일 기사는 아주 눈여겨볼 만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시진핑이 타이완과 관련해 바이든에게 지금은 위기를 조성할 시기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게 제목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는 타이완 매체 타이완 뉴스도 바로 받아 보도했습니다. 펠로시의 방문이 미중 간의 위기를 고조시키지 않도록 사전 조율됐다는 핵심적 내용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나는 것 아닌가 세인들은 생각했을지 몰라도 이면을 들여다보면 미중은 위기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펠로시 방문에 앞서 시진핑은 7월 28일 바이든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주 의제가 바로 타이완 문제였습니다. 물론 드러난 현상만을 보면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을 막지 못했으니 중공이 진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시진핑은 바이든과 전화를 하면서 미국과 전쟁을 할 의사가 없으며 양국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중공을 안심시키면서도 미국 의원들은 타이완을 방문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펠로시 방문을 보면 양측이 겉으로는 으르렁거린 것처럼 보이지만 행동은 양보를 했습니다. 중공 환구 15의 후지는 펠로시의 비행기를 필요하다면 격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고 중공 외교부의 여러 전랑들도 펠로시를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펠로시 전용기는 남진해해를 피해 타이완에 착륙했고 타이완을 떠나면서도 동진해해를 우회했습니다. 남진해해, 동진해해를 자기네 내해로 여기는 중공에 사실상 떠밀려 양보를 한 셈입니다. 미 항모도 타이완 주변 해연에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공도 항모를 타이완에 발작 접근시키지는 않았지만 미국도 군사적 대응에 나서는가 싶더니 일본 큐슈 남부 해역에서 머뭇거리다 말았습니다. 미 중간에 어느 쪽이 굴복했다든지 이겼다든지 하는 것은 다 유치한 소리입니다. 다 어느 정도 게임의 룰을 정해놓고 벌이는 플레이에 불과합니다. 중공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언제든지 타이완을 봉쇄해 고사시킬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했습니다. 중공이 미사일을 쏘고 전투기를 보내 영공을 위협해도 타이완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중공의 군사훈련이 멎었을 즈음 155mm 곡사포로 해안에서 반격하는 하나마나한 훈련만 실시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미국이 중공에 좋은 일만 해줬습니다.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도 하지만 사실 실제 전쟁까지는 가지 않고 무력 시위만으로도 충분히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타이완 위기는 코비드-19 통제, 부동산 위기, 내부 권력 투쟁으로 인한 중공의 내부 문제로부터 관심을 외부로 돌리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타이완 통일을 곧 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시진핑의 국내 입지를 강화시켜줬습니다. 시진핑의 3연임이 결정되는 10월에 20대를 앞두고 연례 비공개 정치행사인 베이다이허 회의도 끝났습니다. 베이다이허 회의는 비공개라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만 보고 권력의 향방을 추론해 볼 뿐입니다. 마침 펠로시의 풍파가 몰고 간 뒤라 베이다이허 회의에 대한 관심도 다소간 희석됐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회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베이다이허 회의 기간 동안 중요한 현상은 국무원 타이완 판공실이 타이완 통치 방향을 요약한 세종의 백서를 발표한 점입니다. 시진핑이 타이완을 어떻게 병탄하고 다스릴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타이완 국민당 부주석
시아리엔이 중공의 대표단을 이끌고 방문해 정엽주석 왕양을 만났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이 다음 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는 2020년 1월 우한 폐렴이 창궐한 이래 처음으로 시진핑의 외국 행입니다. 베이다이허 회의 이후 시진핑이 3연임에 성공할 것인지를 추론해보면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가 주류입니다. 중공 관영 신화통신은 시진핑의 지휘사항을 잘 청취해야 한다는 취지의 8천여 자로 구성된 문장을 내놨습니다. 또 타이완 백서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통일 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두 시진핑의 3연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 타이완 백서는 주 프랑스 중공사 루사예가 언급한 재교육도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타이완을 병탄한 뒤 어떤 모델을 적용해 중공의 품으로 되돌릴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시진핑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을 이용해 위기감을 잔뜩 고조시킨 뒤 3연임에 성공해 결국은 타이완을 병합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도자라는 것을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각인시켰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타이완이 결탁해 중화 민족을 위협하고 있으니 이런 때일수록 단결해야 한다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은 상당히 의미가 큰 한 수입니다. 사우디는 시진핑을 아주 성대하게 맞을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환영식장에는 중국어로 된 거대한 팻말을 내걸고 수천 명의 요인들이 모두 참석할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시진핑은 수도 리야드뿐 아니라 최대 항구도시, 미래 신도시도 찾을 예정입니다. 또 시진핑은 사우디에 화웨이가 대거 진군할 발판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진핑이 사우디를 방문하는 것은 그곳에서 냉대를 당한 바이든과 비교돼 부각되기 위해서입니다. 바이든은 사우디가 석유 증산에 협조해 주기를 바랐고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는 러시아와 중공을 견제하려 했지만 철저한 실패로 귀결됐습니다. 바이든이 석유 증산을 애걸복걸했지만 사우디는 찔끔 증산을 하는 식으로 바이든에게 망신을 줬습니다. 사우디는 80년 이상 된 미국의 맹우였는데 시진핑이 이를 확 허문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중공의 원유 수입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를 민주진영 대 전체주의 진영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서 큰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사우디에서 벌어진 카쇼기지 암살 사건을 인권 차원에서 개입했다가 결정적인 반발을 샀습니다. 미국에 대한 반감이 사우디를 중공과 가까워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의 미국은 민주국가고 사우디와 중공은 전체주의 국가니 우리끼리 친해해 보려고 한다. 어쩔래 하는 식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중공은 사우디의 환심을 사기 위해 중거리 미사일을 판매하기로 했고 차형 무인기 생산 설비를 사우디에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을 규합해 합종을 하자 중공은 원기호 근공, 연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게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은 과거 중동 외교에 찍은 방점을 인도 태평양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중공은 여기에 맞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는 타이완 문제를 잘 이용해 제1도련선을 허물면서 미국이 비운 중동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중공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의 판도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리고 미중 관계의 향방을 알기 위해서는 모든 팩트들을 종합해봐야 큰 그림이 보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